네, 화요일장 이수연 F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오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대, 코스닥은 0.5%대 약보합권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일중 흐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벤트 안에서 코스피는 일중 저점 2,646선을 터치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17년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이 지수와 함께 국내 증시도 동반 변동성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네, 낙폭이 확대되는 듯 하다가 다시 12시 반 구간에서 낙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흐름입니다. 코스닥 현재 구간 889선인데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쭉 빠졌다가 다시 그 낙폭을 회복한 모습이 오후장 들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오후장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강력한 순매도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오늘 거래소에서 제조업종,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 시연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인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쪽에서 조금 더 매도세를 확대해 놓은 상황,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7천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수급 좀 불안정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로봇,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세 번째로는 오늘 오랜만에 신재생, 풍력, 그리고 탄소 쪽 테마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테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주가 오늘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삐빅 호재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로봇 섹터라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로봇주를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AI 쪽 이슈가 있는데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들려오고 있죠. 애플이 아무래도 이 AI 대전 속에서 좀 뒤처지다 보니까 구글 아니면 오픈 AI와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할 것으로 논의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또 미국의 최대 자동화 업체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 산업용 AI 쪽으로 협력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협력을 했었던 RS 오토메이션이 오늘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20%대 상승률을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외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삼성의 인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죠. 3월 29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주총회를 열게 됐는데 거기서 삼성전자 기획팀의 부사장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안건이 통과됐다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삼성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움직임이고 이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또 좀 가깝게 묶여있는 로봇주가 바로 이렌시스잖아요.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한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같이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쪽이 바로 이렌시스입니다. 또 두산 로보틱스도 이달 들어서 18%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가 뭐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이유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좀 경계하는 심리가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북미 지역 쪽에서 협동 로봇 수요가 확대가 된대요. 북미나 유럽 쪽은 아무래도 노동비도 너무 비싸고 노동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한데 최근에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새롭게 짓게 되면 면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다. 이 부분이 매출을 이끌어 줄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제시를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신고가 그러니까 가장 상장 이후 높은 구간이 12만 4,500원이거든요.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간다 그럼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IPO 기대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바로 다음 주 상장하는 엔젤 로보틱스 너는 누구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또 연평균, 그러니까 연마다 43%씩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웨어러블 로봇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고 가장 사업을 잘 해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엔젤 로보틱스고요. 거기다가 지금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잡기 위해서 지금 그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일단 아시아 태평양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이제 법인을 세웠죠. 만약에 유럽 C나 미국 FDA 인증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2026년도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 로봇주 시세 한번 볼까요? 자, 5호장에서도 이 로봇주들 움직임이 좀 탄탄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 22%의 상승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윗골이 조금 달았지만 그래도 장중 계속해서 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10%의 상승 확인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까지 앞으로 이 협동 로봇주들뿐만 아니라 뭐 감속기 부품 업체부터 다양한 로봇주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테마는 2차 전지입니다. 2분기가 바닥일까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야기해드리는 것 같은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아직 그렇게 이전의 가격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점을 터치하고서 하향 안정화 시도가 들어갔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적인 거고, 문제는 전기차 수요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그래서 회복될 거냐? 아직은 확답은 NO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해볼 만한 것은 5월 이후에 GM과 스텔란티스 쪽에서 이 신차를 출시할 거기 때문에 이 신차에 대한 수요 기대감은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 모건 스탠리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거든요. 이게 하반기에 수요가 회복될 것을 보고서 모건 스탠리가 상향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다가 인도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활짝 전 세계에 펼쳐지게 열리게 됐는데 테슬라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계속 똑똑 문을 두드렸잖아요. 드디어 그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인도 정부가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를 약속을 했는데 원래 같으면 전기차를 수입할 때 70%에서 100% 정도까지 관세를 부과를 했다고 해요. 근데 너네가 우리나라 와서 3년 안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공장 지으면 우리가 관세 절감해줄게. 근데 그게 15%입니다. 15% 할인이 아니라 관세를 15%만 붙인다라는 거라서 와, 만약에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테슬라가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국내 증시도 고스란히 영향을 좀 받아갈 수 있겠죠. 거기다가 올해 상저하고 2차 전지 잘 갈 거다. 실적도 하반기에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는 종목 말고 너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종목들이 오늘 꽤 좀 올랐습니다. 사마페인트 장중에 상한가 갔습니다. 그 사마페인트를 따라서 노루페인트까지 오늘 좋은 시세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아쉽게도 윗골이 달았고요. 2월 말에 애프터에서 그 페인트주들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기업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좋은 시세가 나와서 다시 한번 오늘 들고 와봤고요. 휴마시스는 진단키트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리튬이나 니켈 그런 핵심 광물 쪽으로도 지금 공장을 부지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요. 오늘 또 자사주 취득 이슈까지 있어서 바닥에서 어제부터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도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강한 슈팅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런 소식이 있었죠. 현대차 그룹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단독으로 전부 다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최근 흐름이 좋아서 같이 들고 와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나중에 좀 체크를 해보고요. 마지막 한 테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풍력에너지 신재생 쪽이 오늘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기후 위기를
위기를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 금융을 제공하겠다라고 결정이 오늘 나왔는데 그 규모가 420조 원입니다. 정말 큰 액수고 그래서 탄소 배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저탄소 공정 전환, 기후 관련 기술 개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업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CN플러스가 좀 시가총액은 많이 작지만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동국 산업의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한 해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반 동안 115%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5호장에 또 급등한 종목은 그린케미칼,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KC코트레 같은 탄소 관련 종목들도 집중을 받고 있다라는 점 관련주들 체크해보시고 아무래도 반도체나 2차전지 굵직한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가다가 꺾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중소형 테마가 더 집중받는 걸 수도 있겠죠. 스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력에너지 관련주 동국산업 9% 시세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DMS 5%, 금양 그린파워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추세인데 추가 상승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력에너지 관련주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